그림책을 읽다 보면 종종 눈물이 나죠. 아휴, 책 속에 등장하는 아이가 안타까울 때도 있고요. 또 엄마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아서 울컥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내가 경험했던 어린 시절의 아픔이 떠오르는 그림책을 볼 때면 정말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을 훔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잠자리 편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잠자리 편지는 시골 할머니 댁에 맡겨진 아이가 일요일이면 온다고 했던 엄마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는 아직 어려서 엄마를 향한 그리움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모릅니다. 저수지 밑바닥에 있던 고추 잠자리 유충은 그런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죠. 어느 날 고추 잠자리 유충들은 잠자리가 되어 하늘 가득 날아다니고 그 모습을 본 아이는 엄마에게 짧은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떤 편지에는 언제 올 거냐고 묻고 또 어떤 편지에는 엄마가 많이 보고 싶다고 씁니다. 아이는 어린 마음에도 엄마가 걱정할까봐 엄마 나는 잘 지내. 나 밥 잘 먹고 있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아이는 잠자리를 잡아 자기가 쓴 편지를 날려보냅니다. 신비로운 색깔의 잠자리 날개와 그 아래 매달린 고운 편지들. 하지만 첫소리가 내린 아침, 잠자리는 죽은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한참 울던 아이는 잠자리를 두 손 위에 올린 뒤 따뜻한 숨을 불어넣습니다. 잠자리는 다시 서서히 날아오르고 마지막 장에는 엄마의 품에 안겨 행복해하는 아이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이의 바람대로 고추 잠자리가 엄마에게 편지를 전해주었던 걸까요? 근데 그림책 강의를 하다 보면요, 오히려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그림책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에게 좋은 그림책을 읽어주고 싶어서 강의를 신청했던 엄마들이 오히려 자신의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그림책을 찾아 읽기도 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친구들은 아이를 낳으니 부모 마음을 알 것 같다고들 해요. 근데 저는요, 아이를 키울수록 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어리고 이렇게 예쁜데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왜 그랬을까요? 20년도 더 지난 일로 갑자기 울컥하고 정말 울분이 솟고 화가 나요. 상담 중에 이런 감정을 쏟아내며 통곡했던 엄마가 있었습니다. 유년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온 그녀는 너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쓰던 와중에 문득 지금껏 부모 같지 않은 부모 밑에서 모든 걸 혼자 감당하며 살아온 자기 자신이 너무나 애처롭고 불쌍하다고 느꼈던 거죠. 이 내담자는 어린 시절부터 내내 부모의 불화를 보고 자랐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 알아? 근데 내가 너 때문에 참는 거야. 너 때문에 참는다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이런 원망까지 들어야 했던 거죠. 내담자를 가장 힘들게 한 건 자기가 모든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모든 게 내 탓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뒤에도 나 때문에라는 죄책감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친정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상처가 지워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괴로운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대신 그 원인을 자녀에게 돌리거나 화풀이하는 미성숙한 부모가 참 많죠. 이런 부모에게서 과거의 상처를 위로받고 사과를 받아내기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만큼은 과거의 자신을 보듬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거고요. 저는 내담자에게 부모로부터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만약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힘든 마음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대답해 주면 좋겠냐는 저의 이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제가 힘든 걸 알아주는 말이요. 그랬구나. 네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런 말이요. 그녀는 그저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랬습니다. 치유는요,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라는 건 당장 다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고통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그 한마디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양육의 현장에서 내가 듣고 싶었을 그 이야기를 아이에게 해주면서 자신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그게 바로 행복한 육아의 첫걸음입니다.